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1월 17일자, 24일자 통합본 놓치마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질병관리청이죠. CDC라고 하죠. CDC. 약자가 뭐냐면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죠. Disease Control Prevention이죠. CDC. 그러니까 Center for 디지즈 컨트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질병통제센터가 되겠죠. 자, CDC는 어지, 촉구했다는 거죠. 어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목적보어 투부정사가 오죠. 촉구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어보이드, 피하라고, 크루즈를 타는 걸 피하라고 촉구했다. 자, 코로나가 이제 초기에 작년 2월에 미국 프린세스라는 크루즈 소속 유람선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일본 요코하마의 정박 중에 이제 7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떠다니는 슈퍼 전파자 이런 그 비아냥을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안정이 좀 됐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촉발이 되면서 미국의 지금 이 민주당 그 블루멘털 상원 의원이 트위터에다가 지금은 CDC가 하루빨리 그 크루즈선을 멈춰야 된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이 감염을 막기 위해 선박들을 항구에 정박시켜야 된다고 썼다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 전개에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만큼 운항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온 크루즈 업계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행업이 죽어버리니까. 자,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았어도 크루즈 여행은 피하라는 최고 등급을 경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애미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크루즈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쪽에서 지금 금지하라는 등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비 단체가 있겠죠. 크루즈 업계. 여기서 이제 선상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 승객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감염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서 의료 자원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플로리다주 환자가 2주일 전에 약 1,200명에서 29일에는 이제 3,400명으로 급증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크루즈를 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as report of COVID-19 outbreak 발발이 되겠죠. outbreak 이런 보고서가 이제 크루즈 배에서 이제 계속 라이즈했다는 것을 보고가 있은 뒤에 미국의 질병관리청 예방청에서는 12월 30일 날 경고했다는 거죠. 트래블로 하여금 to avoid 크루즈를 타지 말라고. even if 비록 vaccinated 백신을 맞았지만 the industry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루즈 산업은 has pushed back 거꾸로 이제 밀었다. 즉, 그러니까 반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The 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 협회가 이제 주장한 거예요. 12월 31일 날 뭐라고? Cases on ship 배에서의 이런 케이스 확진자가 되겠죠.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코로나 확진자를 뭐라고 한다? Cases. 그 숫자가 훨씬 적다는 거죠. Those on land 육지의 그런 확진자보다도 훨씬 적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플로리다주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그만 피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놓치마 뉴스는 지금 그 EU가 디베이트가 있다는 거죠. 논쟁이 있다는 거죠. 그린와시드 클라이밋 플랜이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서 탄소를 줄이려면 원전이 대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원전과 가스를 친환경으로 지금 규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린와시드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린와시가 뭐냐? 녹색 분칠이라고 표현이 되겠는데,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그린와시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친환경이 아닌데 녹색 칠을 해가지고 마치 그린와시, 녹색으로 스쳤다는 거잖아요. 녹색 분칠을 함으로써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의 관심이 늘고 친환경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위키백과에서는 말하고 있네요. 자, 그린와시란 말에 이것은 또 어디서 왔냐면 화이트와시란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이제 페인팅 칠했다는 거잖아요. 화이트와시. 이게 어디서 왔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흑인이 백인으로 대체 나온다. 게임 같은 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그 일본 소설이 있었나 봐요. 이 원작이 이제 히로시 사쿠라 작가는 일본의 소설의 그 원작인데, 이 제목이 이제 All You Need Is Kill 이란 제목이었는데, 이제 엣지 오브 투마로우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 기반으로 됐으니까 일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왔어? 톰 크루즈, 백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화이트 와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죠. 백설공주 작품 어때요? 원래 이제 백설이니까 백인이 나와야 되는데 흑인이 만약에 나온다거나 포카혼터스라든가 뮬란 2 여기서도 뮬란이 이제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계통이 나와야 되는데 또 백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화이트 와시라는 용어에서 차용해가지고 이제 그린 와시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린 와싱이라는 것은 컴파운드 워드, 즉 합성어인데요. 화이트 와시라는 말에서 지금 컴파운드 워드, 즉 합성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그린 슌이라고 불려지는데 이것은 마케팅 스핀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스핀이란 말은 뭐냐면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스핀은 원래 돌다. 뭐 테니스 칠 때 스핀, 이렇게 공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말도 있지만 마케팅 스핀이란 말은 마케팅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칠하는 거죠. 녹색 분칠을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스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용어예요. 좀 어려운 용어예요. 마케팅 스핀. In which green PR, 그러니까 그린으로 PR 홍보한다거나 그린 마케팅이 이제 deceptively 아주 속이면서 persuade the public 대중한테 이제 설득하는 거죠. Organization product, 그 제품을 그 조직의 제품이라든지 aim 목적이라든지 policy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는 environmentally friendly 친환경적이다라고 홍보하는 그런 수단을 마케팅 스핀이라고 한다. 자, 유로피언 커미션 디시전이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 레이블은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뉴클리어 핵과 가스 파워 소스를 무엇으로서 A를 as B로 명명했다는 거죠. 그린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논란이 있죠. 지금 왜 디베이트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핵이라는 것은 물론 탄소가 안 나오는 점에서는 깨끗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쓰레기 문제가 있잖아요.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핵 연료를 다 태우고 난 뒤에 그걸 처리 문제가 지금 퀘스천이잖아요. 그것을 인류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거 하시냐. 그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 아닌 건데 뉴클리어를 이제 급하니까 친환경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나이트라는 것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 어떤 논쟁을 지폈다는 거예요. between 누구 사이에서 유럽 나라들과 NGO죠. NGO. 그러니까 NGO라는 것은 non-government니까 비정부 단체 이런 단체, 이게 뭐 환경 단체 이런 것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The plan 그 계획이 그린 와싱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effective way 효과적인 방법이다. To help the EU reach its climate goal. 그렇죠. 친환경으로 규정함으로써 EU가 climate goal 그러니까 친환경 목표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왜? 탄소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데모가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프랑스하고 독일이 비교가 되는데 유럽에서 EU는 어때요? 대표적인 게 지금 독일과 프랑스인데 지금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원전 나라잖아요. 원전. 거의 70%가 원전을 쓰고 있고 독일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과 천연가스 투자를 친환경으로 라벨을 했다는 거예요. 레이블. 그래서 EU가 했다는 건데 독일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NGO들, 즉 환경단체 소속 사람들이 지금 마크롱 대통령 가면을 쓰고서 지금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그 가스 익스트랙션, 천연가스 시설인데요. 가스라는 것도 지속 가능한 그런 서스테이너블 인베스트먼트, 투자로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자, 그래서 퓨리란 말은 이제 분노란 뜻이잖아요. 분노. As EU가 move ahead, 움직였다는 거죠. 어떤 쪽 앞으로? 플랜, 어떤 계획을 가지고? To label gas and nuclear as green. 자, label A as B죠. A를 B로 명명했다는 거예요. 라벨을 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와 핵을 그린, 친환경으로 이제 했다는 거에 대해서 fury, 분노하고 있다. 자, 그래서 브뤼셀은요, face backlash라는 것은 이제 반발이 되겠죠. 반발. 뒤를 때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반발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다음에 차지는 혐오죠. 그린 와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반발과 차지, 어떤 그 혐오. 그
또는 비난 이런 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인데 뭐 한 뒤에 퍼블리시 발표했죠. 드래프트 프로포절. 드래프트란 건 초안이 되겠죠. 뉴 이어스 이브 그러니까 새해 이브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지금 EU가 위원회에서 드래프트 프로포절 초안이란 뜻이에요. 초안. 드래프트가 뭔 뜻이 있다? 초안. 그러니까 이런 초안에 그 프로포절 제안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그 두 나라를 잠깐 비교해 봤어요. 조선일보 기사에서 따왔는데 자, 프랑스와 독일의 원전 산업을 현황을 보면 2020 작년 보면은요. 프랑스는 세계 2위입니다. 56개, 독일은 6개. 원전 비율이 거의 70%죠. 여기는 11%, 신재생에너지는 42%, 독일이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문제가 뭐야? 가구당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에너지 값이 대폭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구당 25,000원 정도가 더 돈을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원전을 축소했는데 원전을 이제 친환경이라고 규정했으니까 이제 더 확대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부분에 앞으로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거고 독일은 폐쇄를 결정했잖아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아까 EU 27국 회원 중에서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편입을 찬반할 때 반대하는 나라는 독일 주변 나라들죠.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바로 옆 나라잖아요. 오스트리아 옆 나라죠. 스페인, 아일랜드가 반대했고 찬성은 이제 프랑스, 크로아티아,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뭐 슬로베니아 나라들. 자, 연도별 2021년 11월 23일 기준 총 33개국의 그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좀 조사해 보니까 미국이 가장 많네. 93.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이 52, 프랑스 56. 프랑스가 굉장히 세계 2위라는 얘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24, 일본 33. 어때요?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인도가 23. 예, 한국과 비슷하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자력을 뭐 줄인다고 했지만 이제 EU가 이거 친환경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대선 주자들이 계속 원자력을 좀 증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워낙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저장을 이제 소규모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발전 방향이. 혁신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원자력 발전을 대단위로 하지 말고 소형 모듈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피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서피나라는 것은 그 소환장이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왜 어렵냐면 이게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페널티, 즉, 처벌 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비 언더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페널티 상황에 있다. 즉, 어떤 법원이 피고인이라든가 증인, 감정인들에게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출두하여 증언을 하라. 이런 법적 명령을 서피나라고 합니다. 서피나. 라틴어예요, 라틴어. 자, 서피너 for 트럼프 패밀리 in 뉴욕 스테이트. 그러니까 뉴욕주에 있는 트럼프 가족에게 지금 서피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장녀 이방카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 그럼 왜 소환장을 보냈냐? 트럼프 가족 기업에 금융 사기 의혹이 있었다는 거고요. 장남인 이분이죠. 장남 도널드 주니어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는 거. 두 사람 모두 트럼프처럼 불응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고요. 검찰은 이런 지연 전술을 써도 우리를 못 막을 것이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이제 털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세금을 낼 때는 자산 가치를 낮추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려서 이득을 취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호텔, 골프장 등 수백 개의 사업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자녀들에게 회사 운영을 맡겼다. 자, 이런 배경을 아시고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뉴욕의 어토니, 그 검사죠. 검사장이죠. 어토니 제너럴 검사장인 레티나 제임스 오피스에서 사무실에서 말하기를 1월 3일 날 It had ordered 그 국은 오더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방카와 드롤드 트럼프 주니어를 to testify 증언하다고. Civil investigation 시민 조사죠. 이게 민법이죠. 민법 조사. On the Trump Organization business practice. 자, practice는 관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관행. 물론 practice가 연습이라는 말도 있고 의사가 뭐 면허를 하다, 영업을 하다 이런 뜻도 있고 관행 세 번째 뜻의 관행. 여기서 이제 관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오거나이제이션,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죠.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이런 사업의 관행에 대해서 시민적 조사를 받아라. 민사소송, 민사조사를 받으라고 테스티파이, 증언하라고 이제 서피나를 보냈다는 거죠. 소환장을.
비록 트럼프는요, have disputed. dispute는 반박한 거죠. 이런 서피나의 validity, 이런 타당성, 우리를 소환한 것이 다 타당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dispute, 반발을 했다는 것이고, 이 제임스 아피스, 이제 검사국은 말하기를 it is confident that, 확신했다는 거죠. 우리의 question, 심리가 will be answered. 우리가 이제 그 question,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answered, 대답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정말 잘 나갔던 이방카, 우리나라에서 왔었죠.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 두 분이 지금 소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서피나를 보냈다. 이 단어 하나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월 첫째 주 놓치면 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